사실 많은 분들이 국제 뉴스지만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댐 준공식에 참석을 한 후에 헬기를 석대로 나누어서 복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시 대통령이 탄 그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한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아하.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를 탄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헬기는 이란 동아제르바이잔 중부 바르지건 지역에 추락을 했습니다. 짙은 안개, 어둠이 깔린 산속을 구조대가 걸어서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악천후 탓에 사고 현장에 도달하는데 무려 1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헬기는 이미 전소된 상태였고요. 헬기에 탑승했던 대통령을 포함한 9명 중에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하하. 사실 저 소식이 전해졌을 때 뭐 우리도 그렇게 보도했습니다만 전 세계가 긴급 타전했습니다. 미국 CNN 기자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 people on board that helicopter lost their lives. The president was on board, the foreign minister. Weather conditions, it took rescue teams around 16 hours to be able to locate and get to that area. 지금 기자의 리포팅 과정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악천후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지금. 라이시 대통령이 댐 개통식에 참석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처음에는 이 헬기가 산맥을 지날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란 당국이 노후된 헬기가 사고 원인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즉 헬기 추락 사고는 기술적 고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란 내각 라이시 대통령 자리에 이 추모에 검은 띠를 두른 채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은 5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오는 6월 28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란 당국은 충격 속에서도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서 제목 보셨죠? 이 와중에 음모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앞서서도 보셨습니다만 악천후가 명백했고 그리고 그 노후한 헬기, 68년에 제작된 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노후된 헬기였기 때문에 사고의 정황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음모론이 제기되기 십상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관련성 등 반이란 국가들이 연관지어져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음모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간 전쟁 와중에 지금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얼마 전에 대사관과 또 미사일 공격을 반대로 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모론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SNS상에 보면은 온갖 헬기 추락 영상을 동원해서 이것이 바로 이번 사고의 영상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짓 영상이 떠돌고 각종 추측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관련 국가들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관리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명백히 했고 또 당사국인 이란의 국영 방송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천후 그리고 노후된 헬기가 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관련해서 언론 보도들 쭉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d be curious, Jonathan, that the Iranians have really sort of leaned forward on the fog and the weather, that there's not a lot of sort of state-sponsored conspiracy theories about what this is, and that strikes me as good for the overall tensions in the area. The United States had no part to play in that crash, and that's a fact, plain and simple. Their own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its equipment. But not surprising that the Iranian regime will once again find a way to try to blame the United States.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도 이번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사망 사고 관련해서 뭔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이럼에도 미국은 관련 역할을 한 게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허주현 변호사님 뭔가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른바 핵 불량국가, 핵무기 개발 이슈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왔고 특히 미국과는 상당한 적대관계, 미국 사회의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경제 보복으로 미국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산 원유도 수입하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 잠깐 풀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때 다시 이어지면서 사실상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란에서 이런 항공기 부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수입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혔었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고가 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기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항공기를 수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게 아니냐. 특히 최근에 뭐 이란에서 헬기라든가 비행기 추락 이런 사고가 많았던 것도 다 미국이 너무 과도하게 제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중동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고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군용으로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60년대부터 쓰여져서 거의 뭐 50년 가까이 된 헬기인데 이걸 굳이 띄우겠다고 판단한 건 이란 정부의 온전히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국제사회가 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